안녕하세요. 산문연구공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80장을 할 건데요. 80장을 온 이유는 1장에서 우리가 설명한 유와 무, 이론과 실제에 대한 것과 또 2장에서 말한 그 서로상자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된 그 장을 찾아보니까 80장이 있어요. 그래서 80장을 하게 된 겁니다. 80장 처음을 보면 소국과민이죠. 그러니까 소국과민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작은 나라는 백성이 적다 그 말이죠.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최씨의 해석을 보면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작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노자는 작은 나라는 백성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그냥 말할 뿐이에요. 또 노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지시나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도덕경에서. 그러니까 뭘 작게 하고 뭘 적게 하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또 박씨가 있는데 박씨 해석을 보면 무정부 주우자들이 유독 노자를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자, 중앙 권력을 없애자, 지방자치, 다양화, 분권화 이런 것들은 노자의 철학과 괴를 같이 한다고 헛소리를 했어요. 노자는 있는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에 글자대로 사실을 지키해야지 자신의 관념이나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하여금 사자를 하여금으로 안 읽고 하게 하다 그렇게 읽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인재가 실제 이유가 실제라고 그랬죠. 실제 해도 쓰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있죠. 이런 것처럼 작은 나라에서 여러 인재들을 고용하면 주당이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나라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통치자나 주권자가 다스리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 백성들이 거듭 죽어도 멀리 이동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백성과 국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삶과 죽음을 국가와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든다거나 중앙 권력을 없애고 지방 자치나 분권화를 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분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글을 최씨 해석을 보면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중히 생각하여 멀리 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했고, 또 혹자는 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쓰지 마라 아니면 멀리 이사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또 도덕경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소득 불균형의 확대, 또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의 몰락 이런 것들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이 도덕경을 인용을 많이 해요. 특히 80장을. 그런데 노자는 국가 체제가 봉건주의건,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 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도덕경에서 논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짓거리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가 되니까 국민들에게 정의적 피해만 입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비록수죠. 비록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붙이하는데, 자 비록 배와 수레가 실제라고 그랬죠. 1장에서 이 유와 무를 설명할 때 유는 실제고 무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배와 수레가 실제하더라도 섭리로 타는 것이고, 비록 무장한 병사가 실제하더라도 섭리로 늘어놓을지니까 늘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겠죠. 이걸 다시 말하면 배와 수레는 실제이죠. 실제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탈지 말지는 이 섭리가 뭐냐면 상대적 이론이죠.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고, 무장한 병사도 실제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지 말지는 섭리,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론의 가치는 실제가 결정하고 실제의 가치는 이론이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씨 해석을 보면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군대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해석이 잘못된 건 왜 그러냐면, 이 유와 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지금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배와 수레는 탈하고 있는 것이고 무장한 병사는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다음에 백성들이, 이 결승이 옛날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옛날의 문자를 다시 쓰게 한다면 그 음식이 달고 그 의복이 훌륭하고 그 거처가 편안하고 그 풍속이 즐겁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최씨 해석을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결승 문자를 회복해서 사용하게 하라. 그 음식을 맛있어 하라. 맛있어 하고 그 옷을 곱다고 여기라.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 거처를 편안해 하고 그 풍속에 기꺼워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음식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맛을 볼 때 스스로 맛있어야 하고, 저절로 그렇게 돼야지 억지로 음식을 맛있어 하거나 옷을 아름답게 여기거나 억지로 그 거처를 편안해 하거나 풍속을 즐겁게 여기는 것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 노자가 옛날의 문자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은 하나라, 은나라뿐만 아니라 주나라 때까지 전해온 문화는 후키의 선천이나 문항의 낙서를 신기한 점술로 사용했어요. 그 점술이 뭐예요? 주역이죠. 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동양의 근본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후키의 선천이나 문항의 낙서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저절로 그 음식은 달고 그 옷은 훌륭하고 그 거처는 편안하고 그 풍속은 즐겁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논어 천머리에서 학이 시습지 불령요라고 있죠. 그게 논어의 천머리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단한 것이지.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깨달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배우거나 익히는 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릴 때 해봤잖아요. 공부를. 공부 참 힘든 거고 참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하느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음 인국상망. 이제 여기서 이제 2장에 있는 서로상자가 여기 나오죠. 이 서로상자는 부사가 아니고 2장에서 동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바라는 망이죠. 바라는 바탕은 닭이나 개의 소리가 들리는 바탕이지, 백성들이 늙어 죽음에 이르러서 오고 가는 바탕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노자가 통치자들한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웃나라가 바라는 것은 국경에서 분쟁이나 테러가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지 가까이 있다고 간섭하거나 서로 사이좋게 오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는 뭐냐면 어느 나라 왕이 죽었는데 예를 갖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문을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원수의 나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근데 철씨 해석을 보면 옆 나라끼리 서로 바라다 보이고 개 짖는 소리나 닭 우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설마 노자가 이걸 글이라고 썼겠습니까? 응?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노자는 시대를 뛰어넘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두서없는 글로 깨우침을 전하지는 않아요. 한문은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있었죠. 각기 다른 말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도덕경 해석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80장을 통해서 노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는 진리를 모색하는 통치자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자가 바라는 것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지. 자, 80장 전문을 한번 보고 가게요. 작은 나라는 백성이 적다. 여러 가지 인재가 실제해도 쓰지 못하게 하고 백성이 거듭 죽어도 멀리 이동하지 않게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실제하더라도 섭리로 타는 것이고 비록 훌륭한 병사가 실제하더라도 섭리로 늘어놓는 것이다. 백성에게 옛날의 문자를 다시 쓰게 한다면 그 음식이 달고 그 옷이 훌륭하고 그 거처가 편안하고 그 풍속이 즐겁다. 그런 말이죠. 이웃 나라가 바라는 바탕은 닭이나 개의 소리가 들리는 바탕이지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러서 오고 가는 바탕이 아니다. 이제 전체를 보면 전문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80장은 1장의 유무를 이해하고 2장의 서로상자만 이해한다면 이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내려온 유교 관념에 젖어서 이 글을 유교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글은 볼 때 돌다리도 두드리고 보고 가라 그런 소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과연 노자가 정치 환경을 작게 만드는 지방 분권을 꿈꾸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자의 그 정치 환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